세상에는 많은 영화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역 영화제만 생각해봐도 전주국제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전주단편영화제,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등 우수한 영화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영화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없으면 안 될 만큼 가깝고 항상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화들은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기회조차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못하는 영화들도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화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영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뉴웨이브 영화제 물보라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모든 영화제를 소개할 DJ 웅디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 쉬는 날이면 종종 영화를 찾아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부터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독립영화까지 저는 모든 영화를 찾아봅니다. 저처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출도 기획하고 배우에도 참여하며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오지 못하거나 금방 잊혀지곤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뉴웨이브 영화제 물보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뉴웨이브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요. 뉴웨이브는 잘 만들고도 상영하지 못한 영화, 열심히 했지만 상영되지 못한 영화를 위해 스스로 어필을 하며 뉴웨이브 영화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뉴웨이브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 어떤 기획과 구성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웨이브 영화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웨이브 영화제는 지역의 신진 영화 감독과 그 작품들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뉴웨이브 영화제 스텝 모집 공고를 보고 딱 이건 나를 위한 것인데? 라며 몸에 전율이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청하게 되었지요. 모집 공고를 보며 단편영화와 독립영화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영화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글귀가 저를 더 이끌더군요. 그렇다면 저를 이끈 뉴웨이브 영화제의 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뉴웨이브 영화제는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프로그램 팀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팀은 영화제의 GB에 참석할 게스트를 초청하고 상영과 부대 행사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운영 프로그램 팀에 속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고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들과 연락하며 자신의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에 기뻐하시는 음성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해질 때면 와우, 영화제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느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은 SNS 운영과 관객 모집에 일을 합니다. 뉴웨이브 영화제 소식이 우리끼리만의 일이 아닌 많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SNS와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의 흥망이 이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네요. 저는 항상 홍보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자인팀입니다. 디자인팀은 영화제의 공식 굿즈, 디자인 및 굿즈 부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단톡방에 디자인팀이 기획한 굿즈, 포스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며 놀랍기도 하고요. 이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각 팀에는 다이버라고 불리는 팀장님들이 각 팀을 이끌어가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각이 담을 만나거나 깊은 수렁에 빠지려 할 때도 피할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답답한 담을 넘곤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번 뉴웨이브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98작이었습니다. 각 팀별로 32작품에서 33작품씩을 보며 지역작품 4작품, 일반 작품 5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정 리스트를 작성하며 리스트를 취합하고 1차 선정 리스트에서 팀별로 최종 상영작을 선정하여 선후순을 표시했습니다. 저희 운영팀이 선정한 작품과 디자인팀, 홍보팀이 선정한 작품을 다시 보며 최종 작품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혹은 몇십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팀원들은 단 한 번의 힘든 기색 없이 최선을 다하고 더욱 꼼꼼히 지켜보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출품되지 못하는 작품 중에서도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물보라의 심사 기준은 어떤 면에서든 창의성이나 신선할 것이라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상영되지 못하는 작품일지라도 다음번에 꼭 좋은 모습으로 좋은 곳에서 다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뉴웨이브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웨이브 영화제에서 상영될 영화의 작품은 총 16작품입니다. 총 4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 영화 2섹션, 일반 영화 2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르는 각각 다양하며 작품마다 여러 가지를 표출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1섹션은 오늘의 운세, 낡은 영화의 몇 분짜리 다정, 림버스, 홍조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 2섹션은 로커 필플, 멈추지 않아, 안녕하세요 준비입니다. 내일이 첫 출근인데 잠이 오지 않는 건에 대하여 디어 민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1섹션은 말똥가리 사형불과 좌석이라도 앉고 싶, 찾아드려요, 경야, 심판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 2섹션은 거미숲, 퍼펙트 알고리즘, 들고양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면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웅디가 진행하는 물벌을 일으켜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대작들에 대한 소개를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제에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작품들이 다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출품되는 모든 작품을 보고 저희 팀과 감정을 공유하고 느끼며 감독님들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다 얘기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감독님들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작품이신 만큼 영화제가 시작하는 12월 11일과 12월 12일에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을 해주신 감독님을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운세 감독 이준혁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일단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시나리오 쓰고 연출한 이준혁입니다.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오늘의 운세라는 작품을 참 감명 깊게 본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의 운세라는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에피소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누구나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런 불안함이라는 것이 결국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기 위해서 뭐 운세를 본다든가 타로 카드나 사주 같은 걸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집착도 하게 되고 또 맹신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요즘엔 약간 MBTI 같은 게 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는 이런 유형이라서 그래, 뭐 나는 이런 유형이라서 그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남에게는 또 대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대단치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미신이나 이제 다른 것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좀 자신의 몫으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운세라는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 본 이유 중 하나가 약간 실생활에서 모두 한 번쯤은 겪었을 일이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모두들 하나씩 징크스라는 건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공감이 참 많이 가는 작품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께서는 징크스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편인가요? 사실 징크스라고 할 만한 것은 따로 없는 편이고요. 징크스라는 게 결국은 우연히 벌어졌던 일들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믿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점점 의식하게 되면서 생기는 게 징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우연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넘기는 편이고요. 근데 주인공처럼 오늘의 운세를 봤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집착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더 나아가 작품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의 운세라는 작품의 연출 의도, 특히 나타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에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 사람이 좀 동네에 사는 남자 같다가도 뭔가 동네에 사는 지방령이나 산신령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고양이만큼이나 신비로운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 디렉팅을 해드릴 때도 제가 좀 토토로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배우분한테. 그래서 비중이 크진 않아도 이 남자분의 존재가 영화 곳곳에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저도 약간 영화를 보면서 고양이를 챙겨주는 남자에게 눈이 가고 되게 신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닐까? 라고 추측하면서도 보게 되고, 그런 요소가 하나의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시청자로서 이준혁 감독님께서 의도를 잘 살리신 것 같네요. 그럼 영화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팁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영화가 그렇게 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지켜봐 주시면,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잡한 이야기가 있거나 대사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전달하는 내용이나 등장인물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화를 찍으시면서 약간 힘이 들었던 부분도 분명 계셨을 텐데요. 혹시 스태프들을 구성하거나 다른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스태프분들은 우선 이제 배우분들 제외하면 한 10분 정도 되셨고요. 규모가 큰 영화도 아니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이제 각자 분야에 상관없이 좀 열정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해주셔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굉장히 스태프분들한테 고마웠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려운 점이었다면 촬영이 7월 말에 2회차 촬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야외 장면이 거의 80% 이상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이제 저녁 시간까지 촬영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이제 날씨도 덥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텐데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또 현장 분위기가 워낙에 밝고 또 재밌어서 네, 서로 힘내면서 응원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웃고 떠들고 하면서 또 촬영할 때는 촬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남아서 네, 이번 여름에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더운 여름에 작업했던 영화다 보니까 약간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을 것 같네요.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럼 혹시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약간 제작비와 관련돼서는 신경이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으실까요? 이번 영화는 이제 전북 독립영화협회와 KTNG 상상 유니브에서 진행된 단편 영화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기관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셨고 뭔가를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원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만큼이나 작품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웅디도 내년에 여름방학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혁 감독님과의 열정과 영화에 대한 진심을 보시면서 저도 한번 꼭 참여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한때 진로도 관련해서 생각해 본 만큼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웅디가 진행하는 물보를 일으켜를 듣고 계십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의 운세라는 좋은 작품을 만드시기 전에 혹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는지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게 있을까요? 혹시 영향을 준 영화라던가 얘기해 볼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한국 영화 중에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김정관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은희라는 여자가 하루에 이제 3명의 각기 다른 관계에 있는 남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제목 그대로 이제 최악의 하루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도 일단 남산이라는 그 공간이 굉장히 예쁘게 담겨 있고 또 여름이 배경이어서 그 다양한 색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일단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영화를 좀 제가 힘들거나 약간 지칠 때 틀어놓고 항상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도 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영화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요.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의 운세라는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라는 소리가 있으시던데 혹시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이셨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작품은 일단 민들레 아빠라는 제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자면 기러기 아빠 얘기예요. 이제 딸과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아빠가 혼자 한국에 남아서 혼자 살아간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기러기라는 그 새 어감이나 그런 게 조금 좀 슬프게 느껴져서 저한테는 이제 그 딸이 좋아하는 꽃인 민들레랑 이제 아빠를 붙여서 민들레 아빠로 지었는데요. 민들레라는 꽃이 이제 들꽃이잖아요. 어디서든 잘 적응해서 잘 자란다라는 그런 뜻이라서 이 아빠도 혼자 남아서 이제 혼자만의 생활에도 잘 적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너무 좋은 명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첫 번째 영화 이 민들레에 대한 영화는 혹시 출품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이거는 사실 출품에 대한 계획은 딱히 없고요. 일단 이 영화도 올해 초에 만들었던 거라서 사실 지금 출품은 거의 오늘의 운세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뉴웨이브 물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감독님께서는 저희랑 얘기를 나눠보실 때 따로 혹시 뉴웨이브 영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 2회 물보라가 있으시면은 혹시 참여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이게 뉴웨이브가 제가 듣기로는 올해 처음 나오게 제 1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도 만약에 개최를 하게 된다면 저도 이제 웅디처럼 한번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이제 출품을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제가 그 프로그램 팀이나 아니면 다른 팀의 구성원으로서 영화제를 이끌어 나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 같은 인재가 오시면은 저희 영화제가 더 풍부해질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같이 했던 팀원들을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들을 대신 섭외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이준혁 감독님께서는 오늘의 운세 이외에 다른 향후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운세가 두 번째 연출인데요. 일단 제가 영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 촬영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시나리오는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알게 된 분들과 시간이 된다면 같이 촬영을 진행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1월 말쯤에 한번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히 계획한 건 없어서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활동들, 그래서 저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웅디가 진행하는 물부활을 일으켜를 듣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운영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다른 팀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감독님 외에도 다른 팀원들을 섭외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간단하게나마 운영팀 혹은 홍보팀, 디자인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외에도 각각 팀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켜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모든 회의에서 만날 때 아니면은 진짜 막 고생하고 있다, 막 그게 속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저는 이걸 하고 있지 않은데도 다른 팀은 이 일하고 있고 새벽에도 막 단톡이 불이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전체 회식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다이버 분들이랑 팀원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많이 못 친해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혹시 다음에 회식이 있다면 같이 더 친해져서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게스트로 섭외해서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운세 이준혁 감독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오늘의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창,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분짜리의 짧은 영화일지라도 그 속에는 최소한 몇십 명의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만큼 모두 이번 제1회 뉴웨이브 영화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물보라를 일으켜의 진행을 맡은 DJ 웅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